채 8월 13일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 23만 가구 플러스 알파, 숫자만 보면 역대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구체적 입지는 27,200 가구뿐입니다. 전체의 11.8%입니다. 냉정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 전체입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합니다. 신규 택지 10만 가구에 기존 부지 활용 13만 가구를 더한 숫자입니다. 기존 135만 호와 합치면 158만 호가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23만 가구 가운데 13만 가구는 신규가 아니라 기존 부지 활용입니다. 즉 새로 발굴한 땅은 10만 가구고 나머지는 이미 있던 부지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오늘 실제로 공개된 입지는 3곳뿐입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남양주 와부 21,700가구, 경기 광주 장지동 4,500가구, 합쳐서 27,200가구입니다. 23만 가구 발표인데 오늘 입지가 나온 건 27,200, 11.8%입니다. 나머지 7만 3천 가구는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예정이고 구체적 입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절차를 마친 뒤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서울 물량입니다. 오늘 공개된 서울 신규 택지는 염창공원 1,000가구가 전부입니다. 23만 가구의 0.4%입니다. 서울 공급 갈증을 이걸로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절반 가까이입니다. 다만 2030년 이전에 착공이 확정된 물량은 약 12만 가구입니다. 23만 중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물음표입니다. 절차를 31개월 줄인다고 했는데 태릉과 과천이 6년째 안 된 이유는 절차가 아니라 동의였습니다. 마사회가 반대하고 서울시가 반대하고 주민이 반대했습니다. 절차를 줄여도 이건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진전도 분명히 있습니다. 1, 2구 부지의 착공 일자가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태릉 CC는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는 2029년 12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입니다. 다섯 번째, 이번 대책에서 가장 즉시 작동할 카드는 따로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췄고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67%에서 60%로 내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동의율 5%포인트는 실제로 조합 설립이 막혀있던 구역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취득세 면제와 이주비 대출 총량 제외도 당장 현금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땅을 새로 찾는 것보다 빠릅니다. 여섯 번째, 금융입니다. 주택 공급 금융 지원을 26조 3천억에서 47조 8천억 이상으로 늘립니다. PF 보증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28조 7천억이고 2027년에 33조를 집중합니다. 17번째, 규제도 함께 나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합니다. 공급은 열대 투기는 막겠다는 건데 양날의 검입니다. 전문가 평가는 갈립니다. 부동산 R114는 시장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전향적 규제 완화라고 평가했고 연세대 교수는 심리적 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실질적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숫자는 역대급이지만 오늘 확정된 입지는 11.8%고 서울 신규 택지는 1,000가구입니다. 절차는 줄였지만 동의 문제는 남았습니다. 다만 동의율 완화와 취득세 면제는 즉시 작동합니다. 단기 시장은 심리, 중기는 정비사업 속도가 좌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발표 전에 5만 가구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는 23만이었습니다. 그린벨트도 검토 수준일 거라 봤는데 실제로 지정까지 나왔습니다. 제 예상은 그만큼 빗나갔습니다. 앞으로도 빗나가면 빗나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파이였습니다.